할아버지, 여기 추워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실래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지금 이 노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성민은 이 나라 유통업계의 살아있는 신하였어요. 오성그룹 회장, 백화점 12개, 대형마트 40개를 거느린 재계 서열 7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수천 명이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백억이 오갔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서울중앙병원 로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안 감은 듯한 머리, 때 묻은 운동화, 구겨진 바지. 손톱 사이에는 일부러 흙을 묻혀왔어요.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3미터 떨어진 벤치에 앉은 박 비서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속삭였어요. 40년 직이었지만 이런 회장은 처음 봤습니다. 조용히 해. 들켜. 성민이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일부러 목소리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시선은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외아들 준혁이 집에 찾아왔어요. 32살 오성그룹 기획실장. 아버지가 준비한 길을 순탄하게 걸어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성민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어느 집 딸인가? 성민은 이미 몇몇 재벌가 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삼성가의 조카딸, 현대가의 먼 친척, 롯데가와의 연결고리 모두 계산해뒀습니다. 병원 미화원입니다. 찻잔을 들던 성민의 손이 멎었어요. 뭐라고? 이지은 씨, 서울중앙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청소부?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찻잔을 책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안 된다. 성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안 돼. 신분이 맞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이게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 넌 오성그룹 후계자야. 재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회사의 후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 그까짓 감정이 뭐가 중요하냐?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성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의 결혼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그건 시대가 달랐어. 제 시대는 다릅니다. 저는 지은 씨와 결혼할 겁니다.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를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민은 빈 서재에 혼자 남았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25년 전 성민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여자였어요. 환한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결국 성민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대화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문득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과일 장수 여자.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아들이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박 비서를 불렀어요. 이지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이틀 후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성민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지은, 28세, 서울중앙병원 미화원, 고아원 출신, 대학 진학 포기, 10년째 병원 청소일, 월급 200만 원, 고시원 거주, 빚 5천만 원. 빚의 이유는 병원비였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암에 걸렸을 때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결국 돌아가셨지만 빚은 남았어요. 성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군.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린 거야. 하지만 박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지은 씨는 도련님이 재벌 아들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도련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것 같습니다. 직장도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셨고 차도 중고차를 따로 구입해서 타셨다고 합니다. 성민은 놀랐어요. 아들이 거기까지 했다니. 그럼 정말 사랑 때문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요? 회장님, 제 생각에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네. 하지만 회장님 신분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으실 겁니다. 박 비서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회장 앞에서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진짜 모습을 숨기죠. 그래서 성민은 결심했어요. 변장하기로.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장할까 고민하다가 박 비서가 제안했습니다. 거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70평생 처음 입어보는 누더기 옷. 70평생 처음 앉아보는 차가운 바닥.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민을 봤어요. 대부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 여자는 아이 손을 잡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아이에게 하는 말이 성민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1시간이 지났어요. 성민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화원 복장을 한 여자가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났어요. 작은 키, 묶은 머리, 수수한 얼굴. 바로 이지은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세를 낮췄어요. 더 초라하게 보이려고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지은이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성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험이. 지은이 가까워졌어요. 성민은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거칠고 지저분한 소리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 남자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멀리 돌아갔습니다. 젊은 여자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성민은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 지은은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성민 쪽으로 점점 다가왔어요. 10m, 5m, 3m. 이제 바로 앞이었습니다. 성민은 더 크게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처럼.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성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지은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인상을 찌푸리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성민은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나가라고 할까? 아니면 경비를 부를까? 하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역시 피하는군. 성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준혁이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가 이 정도인가. 하지만 1분 후 지은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성민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어요. 드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거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했습니다. 성민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컵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쉬게 내려고 애썼어요. 안쪽 대기실이 더 따뜻해요. 거기 가서 앉으세요. 지은이 말했어요.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그러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지은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성민의 옆을 지나며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물이 튀지 않도록 천천히. 성민은 종이컵을 들고 지은을 지켜봤어요. 일하는 모습이 성실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지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같은 미화원 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달랐어요. 거만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최 선배님. 왜 여기서 놀고 있어? 3층 화장실 청소 안 했잖아. 지금 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 선배라는 여자가 성민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저런 거지한테 물 갖다 줬어? 너 한가하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일이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 선배는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왜 혼을 들어야 하지? 저 최 선배라는 여자는 뭐지?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났어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성민은 종이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단순히 온도만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성민은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지은이 다시 나타났어요. 3층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기로. 박 비서가 준비한 시나리오였어요. 지은이 가까이 왔을 때 성민은 일부러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쏟아졌어요. 바닥이 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한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저런. 인상을 쓰며 멀리 비켜갔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젖은 바닥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화팀 어디 갔어? 여기 물 쏟아졌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직접 닦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성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한 척, 주눅 든 척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지은이 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젖은 바닥과 성민을 번갈아 봤습니다. 성민은 긴장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지은은 한숨을 쉬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청소 도구함에서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민 앞으로 왔어요. 괜찮으세요?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걱정했어요. 성민은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물을 떠왔어요. 새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다시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성민은 컵을 받았어요. 손이 진짜로 떨렸습니다. 이번엔 일부러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드세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화나지도 과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뭐지? 이 느낌은. 지은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성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최 선배가 나타났어요. 야, 이지은, 또 뭐해? 바닥에 물이 쏟아져서 닦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끝이 없는 거야. 내가 다 닦아줄 거야? 최 선배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은 또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어차피 너는 맨날 그 모양이니까. 빨리 1층 화장실이나 가. 네. 지은은 청소 도구를 들고 사라졌어요. 성민은 최 선배를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는 뭐지? 왜 저렇게 구는 거지? 박 비서가 나중에 설명해 줬어요. 최 선배는 병원에서 15년째 일하는 고참이래요. 지은을 유독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젊고 예쁘고 착해서. 질투였어요. 성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까지 성민은 병원에 있었어요.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일하는 모습,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을. 밤 9시가 되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이미 퇴근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 성민은 박 비서에게 물었어요. 최 선배가 자기 일까지 시킨답니다. 지은 씨가 거절하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요. 박 비서의 대답에 성민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다. 착한 척이 아니야. 진짜 착한 거야. 밤 10시가 되었어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응급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어요. 복도에는 성민과 지은,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박 비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벤치로 자리를 옮겼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오래 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리는 저렸고 엉덩이는 얼얼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구나. 성민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 지은은 여전히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마에 땀, 축 처진 어깨, 느려진 동작.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성민은 지켜봤습니다. 저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왜 거절하지 못하지? 그때 복도 끝에서 최 선배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마친 모양이었어요. 야, 이지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선배님. 지은이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대.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2층 전체 바닥 왁스칠 해놔. 네, 그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 못한다고? 최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앞까지 와서 얼굴을 들이댔어요. 선배님, 왁스칠은 보통 이틀 전에 미리 신청해서 업체가 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잖아. 돈 아껴주는 거야. 하지만 왁스 재료도 없고 장비도 창고에 있어. 작년에 남은 거. 그거 쓰면 되지. 최 선배는 비웃었어요. 아, 그리고 3층 화장실 변기 하나 막혔더라. 그것도 뚫어놔. 선배님, 그건 설비팀이. 설비팀 부르면 돈 들잖아. 내가 하면 공짜고. 알았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싫어? 최 선배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싫으면 그만둬. 너 같은 거 없어도 사람 많아.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이 좋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성민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저 여자를 당장 해고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안 돼. 지은의 반응을 봐야 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잘 생각했어. 그럼 난 간다. 수고. 최 선배는 비웃으며 사라졌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성민은 지켜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포기하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후 지은이 왁스통과 장비를 끌고 나왔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너무 큰 짐이었어요.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가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은은 한쪽 끝부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왁스를 발랐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어요. 팔이 아플 거예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을 거고요. 1시간이 지났어요. 지은은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 속도면 새벽까지 걸릴 거예요. 아니, 끝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민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건 너무해. 저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때 지은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변기를 뚫으러 가는 거였어요. 성민도 슬금슬금 따라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철컥. 뚫어뻥지라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30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드디어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서는 고무 장갑이 벗겨져 있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 손으로 내 아들을 사랑했구나. 저 손으로 밥을 해주었겠구나. 지은은 다시 왁스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힘이 빠진 게 분명했어요. 자정이 되었어요. 지은은 절반도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아, 자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요. 걱정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내일 저녁에 봐요. 네.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봤어. 더 이상은 못 참아. 하지만 그때 지은에게 다른 전화가 왔어요. 네, 최 선배님. 아, 네. 사진이요? 네,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지은은 왁스 칠한 부분을 사진 찍어 보냈어요.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1분 후 최 선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대충 해? 다시 해.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부분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새로. 성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비서가 손을 내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성민은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은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이 많이 부으셨어요. 성민이 지은의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서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은은 손을 숨겼어요. 이런 일 자주 하세요? 가끔요. 지은은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일 같은데 해야 해요. 안 하면 잘릴지도 모르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일이 필요하세요? 네. 정말 필요해요. 저는 빚이 있어요. 갚아야 해요. 그리고 지은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은 알고 있었어요. 고아원 선생님 병원비 5천만 원. 10년째 갚고 있는 빚.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아요. 지은은 다시 왁스를 발랐어요. 성민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순수하고 착하고 강하구나. 성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학벌이 뭐가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 그 선한 마음. 성민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씨, 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어요. 당신처럼. 성민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나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 비서가 따라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네. 하나도 괜찮지 않아.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 여자를 보게. 저렇게 착한 여자를 내가 거지로 변장해서 시험했어. 부끄럽네. 정말 부끄러워. 회장님, 내일 당장 최 선배라는 여자 해고해. 그리고 지은 씨 정규직 전환시켜. 빚도 다 갚아줘. 알겠습니다. 아니야, 기다려. 성민이 다시 말했어요. 그건 나중에. 지금은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어. 성민은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다시 와야 해. 하지만 이번엔 거지가 아니라 회장으로. 그리고 사과해야 해. 저 착한 여자에게.
다음 날 아침 7시였어요. 성민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지 복장이었어요. 박 비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직 안 돼. 조금 더 봐야 해. 성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젯밤 본 모습이 진짜일까? 혹시 연기는 아닐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어요.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아침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보이지 않았어요. 성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0분. 출근 시간은 8시라고 들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민은 놀랐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어젯밤 몇 시에 퇴근했을까? 제대로 잤을까? 지은은 미화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동작이 느렸어요. 피곤한 게 역력했습니다. 그때 최 선배가 나타났어요. 야, 이지은. 어제 왁스칠 확인했어. 네, 선배님. 그냥 그래. 뭐 그럭저럭. 최 선배는 칭찬 한마디 없이 지나갔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시작했어요. 성민은 지켜봤어요. 지은은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꼼꼼하게. 하지만 어제보다 느렸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지은은 계속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걱정됐어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 어젯밤 몇 시간이나 잤을까? 3시간? 아니면 2시간? 9시가 되었어요. 지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약봉지였습니다. 두통약인 것 같았어요. 지은은 약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수기는 복도 저 끝에 있었어요. 지은은 그냥 약을 삼켰어요. 물 없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목에 걸렸나 봐요. 성민은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정수기로 갔어요. 종이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은 다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기.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제 그 할아버지. 지은이 알아봤어요. 성민은 물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물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드릴게요. 지은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까 약 드시는 거 봤어요. 물 없이 드시면 안 좋아요. 성민이 종이컵을 더 내밀었어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목이 말랐나 봐요. 컵을 다 비웠습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지은이 빈 컵을 돌려줬어요. 성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세요. 제가 버릴게요. 할아버지가 왜?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있어야죠. 성민은 웃었어요.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성민은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진짜다. 연기가 아니야. 진심으로 착한 거야. 이름이 뭐예요? 성민이 물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지은이에요. 지은 씨,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름은요? 저는. 성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최성민이요.
진짜 이름을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성그룹 회장 이름을 모르는 거였어요. 성민 할아버지. 좋은 이름이세요. 지은이 웃었어요. 성민도 웃었습니다. 지은 씨,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바빠서. 점심은요? 점심시간에 먹어요. 12시에. 성민은 시계를 봤어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은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성민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왜요? 저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만 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제발 시켜주세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슬퍼요. 성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쓰레기통 좀 비워주실래요? 알겠어요. 성민은 기뻐하며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70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어요. 지은이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천만에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지은. 뭐해?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몸을 움찔했어요. 최 선배가 다가왔어요. 성민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거지한테 일 시키고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도와줘? 저런 게 뭘 도와줘? 오히려 방해되겠네. 최 선배가 비웃었어요. 성민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은 씨는 착하니까 누구한테나 잘해주지. 근데 말이야, 사람을 가려서 대해야지. 쓸모없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선배님, 됐어.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하겠지. 참, 오늘 오후에 회장님 오신대. 로비 완벽하게 해놔. 알았지? 네. 회장님이요? 지은이 놀랐어요. 그래. 오성그룹 회장님. 시찰 오신대. 그러니까 완벽하게 청소해놔.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너 책임이야. 최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지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성민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은이 고생하겠구나. 회장님이 오시나 봐요.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무서우세요? 성민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잘해야 하니까. 혹시 실수하면 선배님이 혼내실 거예요. 회장님은 어떤 분일까요? 글쎄요. 못 본 적도 있어요. 멀리서 한 번 본 적 있는데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성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무섭게 생겼다니.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착하실 수도 있어요. 지은이 덧붙였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성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여자는 항상 긍정적이구나. 항상 사람을 좋게 보는구나.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해요. 성권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지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특별하세요. 거지한테 친절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거지가. 성민은 말을 멈췄어요. 정체를 밝힐 뻔했습니다. 저도 옛날엔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해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성민도 가난했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성민은 결심했어요. 오늘 오후에 정체를 밝히자. 그리고 사과하자. 거지로 변장해서 시험한 것. 그리고 준혁과의 결혼을 축복하자.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지은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로비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오후에 회장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성민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박 비서가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 시찰 일정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진행해. 하지만 내가 먼저 올 거야. 정오쯤.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물러갔어요. 성민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돈은 성민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성민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지켜볼 작정이었어요. 지은이 돈을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 입구에 숨어서 봤어요. 지은은 로비 중앙을 닦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앉았던 벤치로 점점 다가왔어요. 지은의 시선이 바닥에 10,000원짜리에 멈췄어요. 동작을 멈추고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허리를 굽혀 돈을 집었어요. 성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주머니에 넣나? 아니면 신고하나? 지은은 돈을 들고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떨어뜨렸는지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지은이 10,000원을 내밀었어요. 분실물로 접수해 주세요. 주인이 찾으러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데스크 직원이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주인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지은에게는 달랐을 거예요. 한 끼 식사비, 교통비, 생활비. 의미 있는 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져가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신고했습니다. 성민은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돈을 떨어뜨렸나 봐요. 아, 네. 10,000원이요? 맞아요. 직원이 돈을 건넸어요. 성민은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은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고 있었어요. 착하구나. 정말 착해. 성민은 감탄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정오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이 하나둘 휴게실로 갔어요. 하지만 지은은 남아 있었습니다. 최 선배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점심 먹어. 선배님, 저는 일 끝내고 먹을게요. 회장님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최 선배는 신경도 안 쓰고 갔어요. 지은은 계속 일했어요. 배가 고플 텐데. 성민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었어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려다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귀찮았나 봐요.
지은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를 봤습니다. 걸레를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혔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할머니가 숨을 헐떡였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혼자 오셨어요? 응. 딸이 바빠서. 괜찮아. 지은은 할머니를 살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 좀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은이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일해야지.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지은은 정수기로 달려갔어요. 물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물을 마셨어요. 한참을 마셨습니다. 고맙구나. 착한 아가씨네.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지은이 웃었어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몇 시에 진료예요? 1시. 아직 1시간 남았네요.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제가 시간 되면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해라. 아니에요. 지은은 할머니 옆에 잠깐 앉았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주려고요. 성민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일도 바쁜데 배도 고플 텐데 모르는 노인을 저렇게 챙기다니. 15분 후 지은은 할머니를 진료실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휠체어를 가져와서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지은은 다시 로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성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갔습니다. 지은 씨, 네, 할아버지. 점심 안 드셨죠? 아, 괜찮아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네,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돈이 없으실 텐데. 성민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아까 찾은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있어요. 이걸로 같이 먹어요. 할아버지, 그 돈 아까 제가 주운 거잖아요. 할아버지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쓸 수 있죠. 지은 씨한테 밥 사주고 싶어요. 지은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안 돼요. 그 돈은 할아버지 거예요. 같이 먹으면 제 거예요. 제발. 성민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은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반은 낼게요. 좋아요. 둘은 병원 식당으로 갔어요. 제일 싼 메뉴를 시켰습니다. 5,000원짜리 김치찌개 2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지은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맛있어요. 지은이 웃었어요. 정말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은 흐뭇했어요. 지은 씨, 네,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또 그러세요. 부끄러워요. 진심이에요. 할머니 도와주는 거 봤어요. 아무나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힘드셨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을 돕고 싶어요. 지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떤 도움이요? 고아원 선생님이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성민은 조사보고서를 떠올렸어요. 고아원 선생님, 암으로 돌아가신 분, 지은이 빚까지 내가며 치료비를 댄 분,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성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여자는 천사구나. 진짜 천사야. 지은 씨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식사를 마쳤어요. 지은은 자기 몫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막았어요. 제가 낼게요. 제발. 하지만 지은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지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성민은 진심이었어요. 그때 시계를 봤어요. 1시 30분. 곧 회장 시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시간이에요. 성민은 각오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이었어요. 지은은 서둘러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어요. 바닥에 먼지, 벤치에 얼룩, 유리창에 지문.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성민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벤치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 회사 임원들이 올 거예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박 비서가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평소의 회장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지은을 생각하면 자꾸 미소가 나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로비를 지켜봤어요. 지은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보기도 하고 벤치 밑까지 들여다봤어요.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로비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잡았고 간호사들도 복장을 점검했어요. 모두가 회장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선배가 나타났어요. 지은에게 다가가더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흠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어요. 바닥, 벤치, 화분, 유리창.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지은이 완벽하게 해놨으니까요. 최 선배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칭찬하고 싶지 않은 게 역력했습니다. 그저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은에게 뭔가 물어봤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선배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권은 멀어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은을 괴롭히고 있구나. 오후 2시 10분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장, 부원장, 간호부장, 그리고 5성그룹 임원들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로 로비에 도열했습니다. 성민은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70평생 수백 번의 중요한 회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떨려본 적은 없었어요. 회사 운명이 걸린 계약보다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날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박 비서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성민의 걸음걸이는 평소처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로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원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어요. 성권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로비 구석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미화원 2명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성민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햇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지은이 밤새 왁스칠한 바닥이었어요. 성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 바닥을 위해 지은은 3시간밖에 자지 못했구나. 병원이 깨끗하군요. 성민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병원장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계속 로비를 살폈어요. 병원장이 시설을 설명했지만 성민의 머릿속은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떻게 정체를 밝힐까? 그때 성민은 일부러 발을 헛디뎠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박 비서가 깜짝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성민은 손을 내저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을 굳혔어요. 마치 뭔가 발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을 살폈습니다. 간호부장도 급히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바닥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만. 내가 분명히 느꼈어. 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회의에서 쓰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미화 담당자가 누구지? 간호부장이 당황하며 최 선배를 쳐다봤어요. 최 선배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팀이 담당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구역은 누가 청소했나? 최 선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지은이 했습니다. 불러오게. 최 선배는 할 수 없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이 다가왔어요. 걸음걸이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지은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성민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서워하고 있구나. 나를. 어제 함께 밥 먹고 웃던 그 여자가 지금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 고개 들어보게.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어요. 알아본 거였습니다. 거지 할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놀라움, 당황, 배신감. 여러 감정이 그 눈에 스쳤습니다. 성민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직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바닥이 깨끗하지 않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차갑게 물었어요. 일부러 냉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가 문제였나? 지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살폈어요.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성민이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최 선배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간호부장은 불안한 얼굴로 땀을 닦았어요. 병원장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바닥을 확인했어요.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심지어 벤치 밑까지 들여다봤어요. 손바닥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부은 손이었어요. 어젯밤 왁스칠하고 변기 뚫느라 상한 손이었습니다. 성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게. 성민이 말했어요.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던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따뜻해졌으니까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손이
다치지 않았나? 성민이 지은의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거짓말. 부어 있잖아. 치료받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당장 치료받으러 가. 지은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됐어. 깨끗해. 성민이 말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가 정말 깨끗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깨끗한 병원을 봤어. 특히 이 바닥. 왁스칠이 완벽해요. 누가 했나? 간호부장이 대답했어요. 이지은이 했습니다. 혼자서? 어젯밤에? 네, 그렇습니다. 성민은 지은을 봤어요.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몇 시까지 일했나? 새벽 5시까지입니다. 오늘 출근은 8시입니다. 성민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3시간밖에 못 잤네요. 괜찮지 않아요. 성권은 간호부장을 봤어요. 이 직원 오늘 조퇴시켜 주세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가 3일 주세요. 유급으로.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회장이 미화원에게 유급병가를 주다니. 최 선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성민이 차갑게 물었어요. 최미선입니다. 이지은 씨 상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성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최 선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성민은 다시 지은을 봤어요. 이지은 씨 수고했어요. 이제 쉬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성민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을 지나며 작게 속삭였어요. 나중에 따로 봅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지은만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성민은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시찰이 끝난 후 성민은 병원장 집무실로 갔어요. 임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성민은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최미선이라는 직원을 해고하시오. 성민이 말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게 이유를 들으시겠습니까? 성민이 물었어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은 부하 직원을 괴롭혔습니다. 이지은 씨에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켰어요. 밤새 왁스칠을 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우리 그룹은 그런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지은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시오. 급여는 2배로 올리고요. 네. 간호부장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문제 있습니까? 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 아닙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민이 말했어요. 이지은 씨의 빚 5천만 원. 회사에서 대신 갚아주시오. 무이자 대출로 전환해서 천천히 상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이 미화원 한 명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다니. 회장님, 실례지만 이지은 씨와 특별한 관계라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민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성실하고 착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나가보시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비서만 남았어요.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벤치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물었어요. 지은 씨를 만나야지. 사과해야 해. 준혁 도련님께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지은 씨부터 만나고.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거지 복장이 더 편했어요. 그때는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성민의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성권이 불렀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을 보자 황급히 일어났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편하게. 성민이 옆에 앉았어요. 지은은 어색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민은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셨군요. 지은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성민이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거지로 변장하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어요. 성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저를요? 왜요? 우리 아들이 준혁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반대했죠.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병원 미화원과는 안 된다고. 성민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니까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거지한테 물을 주고 밥을 나눠 먹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돈을 주었을 때도 신고했죠. 가져갈 수 있었는데. 당신에게는 큰 돈이었을 텐데. 당연한 거예요. 제 돈이 아니니까. 지은이 작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 선배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도 봤어요. 밤새 왁스칠하고 변기 뚫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더군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이니까요. 제 일이니까. 아니에요. 그건 당신 일이 아니었어요. 괴롭힘이었어. 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최미선은 오늘 해고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요. 급여도 2배로 오르고요. 지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빚도 회사에서 대신 갚아줄 겁니다. 안 돼요. 그건 제 빚이에요. 지은이 손을 저었어요. 무이자로 천천히 갚으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회장님, 지은 씨. 성민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 놀라서 성권을 받습니다.
내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어요. 고아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은 착하고 성실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성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25년 전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때문에 포기했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성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은, 준혁이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그리고 당신을 직접 봤어요. 이틀 동안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며느리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지은은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민도 울었어요. 둘은 벤치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준혁 씨는 아직 몰라요. 회장님 아들인 거 알게 될 거예요. 곧 놀라겠죠. 저도 놀랐으니까.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속인 것 아니에요. 덕분에 회장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지은이 성민을 봤어요. 거지 할아버지로 계실 때가 더 편해 보이셨어요. 성민이 웃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더 편했어요. 솔직할 수 있었으니까. 저한테도 그러세요. 편하게. 할아버지처럼.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성민도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며느리. 둘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 같은 사람을. 고맙긴요. 내가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서. 성민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힘든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할아버지.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해야 해요. 특혜는 없어요. 성민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 성민은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25년 전 포기했던 사랑. 그 후에 이제는 아들을 통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성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지은이 가르쳐줬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70평생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성민은 아들 준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싸운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앉아라. 성민이 말했어요. 준혁은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말씀 바꾸실 생각 없으시면 전 가겠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기다려라. 할 말이 있어. 성민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준혁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혼인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성민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결혼을 축복한다. 성민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준혁이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이지은 씨, 좋은 사람이더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만났어? 직접. 성민이 웃었어요. 준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마. 지금은 이것만 알아라. 내 선택이 옳았어.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신분이 어쩌고 하면서 반대했던 것. 아버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 때문에 포기했지. 성민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행복하지 않았어.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준혁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성민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해. 며느리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부자는 껴안았어요. 준혁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성민도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전의 냉랭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지은이를 만나신 겁니까? 준혁이 물었어요. 성민은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나중에 지은 씨한테 물어봐. 지은이가 알아요? 그럼. 당사자인데. 성민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가봐. 지은 씨한테 좋은 소식 전해줘야지. 네, 아버지. 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서재를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가거라.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준혁이 나갔어요. 성민은 창가에 섰습니다. 준혁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성민은 미소 지었어요. 행복할 거야. 우리 아들. 그리고 지은이도. 박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최미선 해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지은 씨 정규직 전환 서류도 완료되었고요. 급여 인상과 비상환 계획도 모두 진행 중입니다. 수고했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정말, 이틀만 보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박 비서의 목소리에 궁금증이 묻어났어요. 충분했어.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 드러나니까. 성민이 대답했어요. 지은 씨는 가장 힘들 때도 착했어. 거지한테 친절했고, 할머니를 도왔고, 돈을 신고했지. 하지만 연기일 수도. 아니야.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성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눈을 봤어. 지은 씨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 맑고 순수했지.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봤을 때 표정도 봤어. 배신감이 아니라 걱정이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궁금해했지.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며느리야. 한 달 후였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연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은 턱시도를 입고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둘 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성민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 이렇게 행복한 모습,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혁이 지은에게 키스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민도 박수를 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지은이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고맙긴.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열심히 할게요. 지은이 웃었어요. 성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하필 거지로 변장하신 거예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봐야 진짜가 보이니까. 성민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써. 하지만 낮은 사람 앞에서는 본 모습이 나오지.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시험은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성민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물 한 컵 건넬 때 이미 알았어.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며느리. 네, 할아버지. 준혁이 다가왔어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당연한 거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잖아. 성민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뭔데? 어떻게 지은이를 만나신 건지. 지은이는 비밀이라고만 하고 준혁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과 지은이 웃었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아주 나중에. 성민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성민은 홀로 남아 결혼식장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좋은 며느리를 얻은 날. 성민은 이틀간의 거지 생활을 떠올렸어요. 낡은 옷, 차가운 바닥, 사람들의 외면.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은의 진가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을 겁니다. 거지가 되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 성민은 미소 지었어요. 70평생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 시험은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요. 물 한 컵을 건넬 때, 그때 이미 며느리는 합격이었습니다. 성민은 결혼식장을 나섰어요.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들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성민의 새로운 깨달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지은 씨, 이 늙은이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줘서. 성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거지가 된 회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